복잡하긴 한데 그냥 뭐 쇼츠는 그런 식으로 한번 AI 써서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추천이나 코멘트 주고. 약간 솔직히 약간 인스타랑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인스타랑 유튜브 보면은 유입량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인스타 훨씬 나아요. 인스타 그 인스타 계정에도 한번 올려볼게. 인스타도 안 봐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내용을 이번에는 복리 개념으로 올렸단 말이야. 복리편으로. 그 자본주의에 있는 그 영상을 보니까 걔네는 조금 너무 진지하게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내 영상이 1분 안팎으로 해가지고 2편, 3편 이렇게 나누면 보기가 좀 더 걔네 거보다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EBS 자본주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파트가 뭐였더라? 인플레이션이었나? 그래서 뭐 은행에서 뭐 돈을 10% 준비지급금 빼고 이제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일어난다, 물가 상승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1분 안에 녹여낼 수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EBS 자본주의에 있는 거 토대로 영상을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려고. 오, 그러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 그리고 우정이가 못 나왔어 저번 주 맞지? 네. 우정이가 저저번 주에 뭐 하기로 했냐면 엑시트 다 읽고 이거 소설 있는데 아 소설 읽고 있어? 네. 인물들 어떤 성격인지 대충 이야기하는 그 인물도 전개도 하셔가지고 관계 맞아 그런 거야. 해봤어 어때? 솔직히 많이 안 읽었거든요. 시험 치고 나서. 근데 이제 한 30쪽 정도 읽었을 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이 빅리라는 이제 젊은 사업가가 이사를 오면서 그 젊은 사업가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딸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딸이 4명이거든요. 제닛이랑 이제 엘리자베스 그리고 키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제 젊은 사업가랑 이어지는 사람이 이제 제닛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맞다리고 외모가 엄청 뛰어나요. 그리고 약간 근데 좀 약간 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건 아니면 아버지가 말했을 때 하는 거랑. 이제 엘리자베스는 좀 지적인 면이 있고 좀 명랑하고 그래서 그 젊은 사업가의 친구가 이 사람을 약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스토리에서 별로 그런 게 없어가지고. 혹시 가회는 어떻게 됐어? 가회 협상해 보는 거. 이번 달까지만 했어요. 아 가회? 네.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가신다고 이제 이사를 가신다고. 아쉽네. 뭐 다음에 그런 일은 생기겠지. 그리고 호건이가 철학 공부 3달 동안 이제 하는 거 스텝 1, 2, 3 이렇게 크게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에 엄청 오래 걸리는 거니까 프로젝트가 한 주 동안 이해한 거를 살짝 발표를. 근데 이게 사실 로테이션이 되면 좀 중간에 깨질 수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줄여가지고 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사람이 로테이션 되면은 내용이 깨질 수 있다. 내용이 중간에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약간 좀 많이 축소를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시의 등장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가상의 세계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플라톤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론에 대해서 약간 좀 오늘은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플라톤은 현상계랑 이데아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데아는 완벽한 존재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이 약간 그때 당시 시대적 반영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막
여성보다는 어느 정도 남성 우월이 어느 정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 초기 그리스도교 같은 거 봐도 약간 남성 우월주의가 좀 나와요. 근데 이제 막 공평해라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느님 있는 사람들은 남녀 다 평등하고 하는데 내 애초부터 처음부터 좀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데아를 생각해서 이데아는 그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가까이 있을 때 약간 좀 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플라톤의 스승님이 소크라테스란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자기는 자기 뜻대로 죽겠다 하고 이제 독약을 마셔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냥 죽는지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데아라는 가상의 공간이어가지고 사실 약간 좀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어렵긴 하고 그거 보니까 엄청 크잖아. 동굴의 벽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된 동굴의 벽화고 그거를 이제 동굴에서 벗어나서 진짜의 원형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원형이 이데아에 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죽어야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약간 좀 정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약간 천국은 완벽한 곳으로 가고 또 지옥은 완전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둘 다 이대한 거지. 아, 죽어서 네. 갈 수 있는. 그것도 약간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에는 약간 천국만 약간 좀 많이 나오고 지옥은 이제 좀 천상계가 지옥으로 약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선전이 잘못돼서 이대하로 가야 된다. 근데 이대하는 죽어서 갈 수 있다. 그죠. 좀 성진이가 할 말이 진짜 많아 보이는데 아니, 그거니 그 정도?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좀 설명이 좀 생략된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아까 소크라테스가 약간 스스로 죽고 싶어서 독약을 마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왜 죽게 되었냐면은 그때 당시 정치에서 소크라테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정치 재판을 열어가지고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독약을 마시는 거였는데 소크라테스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독약 먹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도 이 법을 지켜야겠다고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줄넘기하고 뛰고 이러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뭐하다 줄넘기하고 막 뛰고 몸에 이제 이독 빨리 퍼지게? 퍼지도록. 근데 이제 플라톤이 그거 보고 아니 스승님이 왜 이렇게 다 죽으려고 하시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죽으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이데아라는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약간 정확히는 이데아라는 이론이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가 이제 눈을 감고 의자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게 떠오르는 표상으로서의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자 생김새들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데아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눈 감아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표상으로서의 의자가 있으면 실제 세상에서는 그 의자처럼 생긴 저런 의자도 있고 이런 의자도 있고 다양한 의자가 있잖아요. 이 현상계 의자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자가 나오는 것이 이데아의 의자다. 그래서 사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후세의 서양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아고니스트라는 철학자가 그걸 재생받았는데 그게 이제 걔가 이제 그 기독교의 성경을 열심히 집필하신 분이거든요. 교부 철학이라고 만드신 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관련된 내용에서 기독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플라톤의 시각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세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세 영향권이 이어지는 근대에 와서도 플라톤의 영향이 없다 이런 의미였고 그래서 호갈이 얘기했던 그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이 천국이 이데아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현상계랑 지금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랑 비슷한 개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진짜 이분법적으로 설명되는 게 플라톤의 영향을 사람이 받았다는 것에 반증되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요. 그리고 성진이가 인생의 역사 신영철 작가가 쓴 거 책 다 읽고 영감이나 인상 깊었던 거 한번 말해주겠어. 다 읽었어? 네, 잘. 오. 아니 저는 이 책에서 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데 좀 이거 설명 안 해야 되네 약간 오히려 고르는데 좀 속상했거든요. 빠지는 대목들 때문에. 그래서 고르고서 하나 골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른 부분이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시를 한 편을 소개한 다음에 그 시에 대한 평론가가 한 3편에서 4편 정도, 3장에서 4장 정도를 할애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편집을 연속해서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게 인생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죽음에 관련된 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영감 깊게 받았던 게 시가 좋았던 건 아니고 시에 대한 평론이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작가 중에 게이치로라는 작가 있거든요. 게이치로의 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인용문을 하나 따오셨어요. 근데 이 게이치로가 말하기 인간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 개인이라는 한자어를 쓸 때 저희가 개라는 것은 낱개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only one이라는 것이고 분인이라는 것은 뭐 나눌 분자 써가지고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신분열증 이런 게 아니라 자아가 여러 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여러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엄마를 만날 때는 엄마한테는 뭐 듬직한다 이렇게 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 만날 때는 재밌는 사람 이렇게 되고 싶고 직장에 가서는 일 잘하고 싶은 사람 이런 자아와 에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아들의 합이 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자아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자아의 합이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상황이나 지역에서 내가 다른 내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뭐가 저 정확하고 그 게이치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 약간 제 사례 좀 드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 못 가는데 그 다른 대학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애들이랑 술 먹다 보면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막 지내다 보니까 너무 부대끼고 사회성 쓰고 막 가면 끼는 거 같고 이렇다 이렇게 막 저한테 상담을 걸어보거든요. 근데 게이치로가 말하기에는 그건 가면 끼는 게 아니라 그런 자아들이 발현되는 것일 뿐이죠. 여러 가지에서. 근데 이게 왜 죽음이랑 관련되어 있냐면 평론가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의 죽음은 연쇄살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 사람의 그 관계를 맺은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형성된 자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살인은 연쇄살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논의를 좀 더 끌어가고 싶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인간은 이토록 이기적인데 왜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마이클 잭슨인가 그 가수분이 죽었을 때 그 동료 가수분이 내 몸속에 있는 뭔가 떨어져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표현이 정확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마이클 잭슨과 갖고 있던 관계에서 만들어진 자아가 죽어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마이클 잭슨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람과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기가 죽은 거거든요. 이런 논의를 좀 생각해 봤다. 재밌는데 여기. 근데 이거를 사실 다 조금씩 느끼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아마 다 괜히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궁금한 거는 성진이가 엄청 책 많다고 했잖아. 책에 좋은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 이게 더 와닿은 게 있어? 좋은 분.
그러니까 다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다른 걸 다 드롭하면서까지 이거를 골랐던 이 뭔가 너한테 와닿았던 게 제가 이거를 사실 이 3분에도 설명 안 했는데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너무 길어지고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줄여보려고 시도했는데 여기가 40분 나오더라고요.